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사고 팔고 여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역세권에 위치한 4층 다가구 주택으로 제수의 건물 포함하여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나온 강제 경매의 물건이 되겠습니다. 즉 오늘 물건은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토지 면적 60평, 건물 연면적은 112평 정도로 감정가 10억에서 현재 최저가 7억이지만 앞으로 한 번 더 유찰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번에 유찰이 된다면 최저가 5억까지 떨어지는데요. 과연 이번에 낙찰이 될지 아니면 유찰이 계속될지 오늘 그 자세한 내용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만약 5억대까지 떨어진다면 대출 3, 4억 정도 받고 임차인 보증금 1억 정도 받는다면 빠른 시일 내로 투자금 100%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투자금 없이 월 460만원 이상 따박따박 일정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인데요. 과연 그렇게 만들 수 있을지 여부는 여소장과 함께 풀어나가실 분만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세권에 위치한 목축물 인근으로 다양한 상업시설, 병원, 은행,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밀집해 있어서 생활 편의성이 매우 높으며 주거와 사업이 조화롭게 발전된 지역으로 꾸준한 유동인구를 기대할 수 있는 위치로 어렵지 않게 임차인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확 땡기지 않나요? 혹시라도 경매가 처음이라서 입찰, 명도, 대출 등 경매 매수 신청 대리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네이버 검색창에 여소장의 부동산 사고 팔고 카페에 가입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소액투자로 다가구 주택을 찾으시는 분 계시면 오늘 물건 관심 있게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현장 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안내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목축물이 있는 대구 광역시 달서구 상인 등으로 목축물 인근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단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목축물에서 대구 지하철 1호선역인 월배역과 상인역까지는 650m, 도보 10분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시내버스 정류장까지는 130m, 도보 2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차량 3분에서 4분 거리에 월배시장, 홈플러스, 롯데백화점이 있으며 초등학교, 중학교는 도보 10분, 차량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차량 5분 정도면 나사렛 종합병원과 고등학교까지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목축물에서 상인동, 먹자 골목까지는 도보 5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상권, 교통, 교육,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상인동 핵심 입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개발이나 생활 편의 개선 계획과 함께 투자 가치가 높은 물건으로 예상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축물이 있는 상인 2동 유동인구는 6만 5천 명 정도, 직장 인구는 8천 명 정도가 되겠으며 주거 인구는 대략적으로 1만 7천 명 정도가 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부분이 대략적인 토지 경계로 등고 평탄한 사정형의 토지 모양이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198제곱미터, 평수로는 60평 정도이며 지목은 대지, 개별 공시가는 제곱미터당 105만 4천원, 평당 348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는 도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장단점 등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여소장의 부동산 사고 팔고 카페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방향은 출입문 기준으로 북서향이 되겠습니다. 오늘 목축물은 4층 다가구 주택으로 1층은 계단실, 주차장 그리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며 2층은 내가구, 3층 내가구, 4층 한가구로 해서 총 1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으로 사용승 일자는 2019년 12월 30일 대략 5년 6개월 정도 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 외벽은 드라이비터, 파백돌 및 징크 판넬 등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창호는 하이사시의 이중창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중간쯤 밝은 베이지색이 드라이비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상단 검은색의 징크 판넬 그리고 하단 진회색 계열의 파백돌로 다양한 재료에 좋아하는 단조로움을 피하고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으로 건물에 대한 생동감이 있어 보입니다. 목축물이 접한 도로는 도로폭 6m 정도, 한쪽으로 주차를 하여도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도로는 CUG 도로로 도로 사용에 대한 분쟁은 없습니다. 회색 톤의 건물 측면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굳이 장점을 이야기하자면 신축에 가까운 상태로 외관 상태는 양호하기 때문에
인수 후 건물 부분에 대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드라이비트 외벽과 이중창으로 단열이 좋아서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될 것 같으며 세련된 외관 디자인과 견고한 구조로 임차인 또는 매수자에게 높은 선호도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드라이비트 마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염이나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며 징크 판넬은 자연스러운 산화막이 형성되어 색상이 미세하게 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배관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난방은 도시가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의 건축 면적은 118.3제곱미터, 평수로는 36평 정도이며 건축 연면적은 369.27제곱미터, 평수로는 112평 정도로 주 용도는 다가구 주택 9가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평면도를 보면서 주택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그리고 계단실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승용차 5대 정도가 가능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면적은 31.87제곱미터, 평수로는 9.6평 정도가 되겠으며 계단실 면적은 9.08제곱미터, 평수로는 2.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계단식으로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오면 원룸 2가구, 1.5룸 2가구, 총 4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으로 2층은 다가구 주택 4가구로 되어 있으며 건축 면적은 118.3제곱미터, 평수로는 3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원룸 구조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주방, 원룸, 욕실, 붙박이장, 다용도실 구조가 되겠습니다. 원룸 면적은 6.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1.5룸 구조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거실, 주방, 욕실, 방일, 붙박이장, 다용도실 구조가 되겠습니다. 1.5룸 면적은 20평 정도로 면적을 봤을 때에는 투룸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층으로 3층은 원룸 2가구와 1.5룸 2가구 해서 총 4가구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으로 다가구 주택 4가구로 되어 있으며 건축 면적은 118.3제곱미터, 평수로는 3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2층과 같은 면적이고 구조도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4층 3룸은 건축물 대장상으로 다가구 주택 1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 면적은 91.72제곱미터, 평수로는 28평 정도로 아파트 평수로는 33평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조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거실, 주방, 방 3개, 욕실 2개, 보일러실 구조가 되겠습니다. 주방을 통해서 3층 옥상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필리트 구조의 1층 주차장에는 자동차 5대 정도의 주차선이 있지만 빈 공간을 활용한다면 1가구 1주차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이 서쪽 거지점이 되겠습니다. 연한 회색 톤으로 차분하고 모던한 분위기를 주고 있는 건물 벽면 상태는 양호하게 보입니다. 5년 6개월 정도 된 신축에 가까운 건물로 건물 상태는 양호하기 때문에 건물 부분에 대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남쪽 벽면으로 도시가스 계량기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북동쪽 벽면에는 전기 계량기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전기 계량기 옆으로 우편함이 보이네요. 출입문 옆 벽면에는 다양한 색조의 파백도를 조화롭게 쌓아 올려 입체감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우측 문이 1층 건성으로 된 사무소로 현관문을 봤을 때에는 주거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쉽게도 오늘 물건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연한 분홍색의 대리석 느낌의 내부 바닥재 및 타일 등으로 벽면은 연백색 계열의 타일 등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짙은 회색과 검은색의 현관문 중간쯤에 디지털 도화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룸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닥은 하이터 오크톤의 강한 마루로 벽면은 무광 라이트 그레이 계열의 실크 벽지로 시공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사시 이중창 모습도 보입니다. 이번에는 주방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자형 싱크대 상부장에는 흰색의 무광으로 하부장에는 짙은 파란색으로 무겁지 않은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싱크대에는 빌트인 2구의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스레인지 위에는 후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컬러의 2도어 냉장고도 보이네요. 싱크대 옆으로 욕실이 연결되어 있는 동선으로 욕실 입구에는 약간의 단차가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에 나온 물건으로 사건번호 2025 타경 30097번이며 감정가는 10억 4,456만 8,800원, 토지는 평당 856만원, 건물은 평당 476만원으로 해서 토지 건물 합계 평당 가격은 1,744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1차 유찰되어 2차 진행적으로 최저가는 7억 3,119만 8천원, 토지는 평당 599만원,
건물은 평당 333만 원으로 해서 토지 건물 합계 평당 가격은 122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유찰된다면 3차 채집가는 5억 1183만 8,700원, 토지는 평당 419만 원, 건물은 평당 233만 원 정도로 토지 건물 합계 평당 가격은 854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4차 채집가는 3억 5,828만 7천원, 평당 598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토지 가격, 건물 가격, 그리고 AI 추정 가격과 예상 입찰가는 참고만 하시고 명도 부분을 생각하셔서 적당한 금액으로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경매 물건 많이 쏟아지고 있으니 너무 무리한 금액으로 입찰하지 마시고 최소한 일반 매물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인 3차쯤에 입찰 준비하는 것으로 추천드립니다. 1층 건생은 현재 임차인 보증금 월세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면적으로 봤을 때 1.5룸이나 2룸 정도로 보증금 1,000만 원에서 월 5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룸은 현재 보증금 2천만 원에서 월 30만 원, 월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목조물과 비슷한 원룸 월세는 보증금 300에서 500만 원, 월세는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로 봤을 때 오늘 물건은 보증금 500만 원에서 월 35만 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5룸은 현재 보증금 6천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모두 전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목조물과 비슷한 1.5룸 월세 시세는 보증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봤을 때 오늘 물건은 1.5룸이지만 2룸 크기로 보증금 1,000만 원에서 월 45만 원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류룸에는 2억 2천만 원으로 전세로 있습니다. 만약 월세로 전환한다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9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1층 건생, 원룸 4개, 1.5룸 4개, 서류룸 1개 해서 총 합계 보증금은 9천만 원, 총 월세는 46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감정가는 10억 4,456만 8,800원, 2차에 유찰될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은 2차 채집가 7억 3,119만 8천원으로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대출금은 채집가 80%까지 가능하지만 오늘은 채집가의 60%로 계산해서 4억 4천만 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은 1,500만 원, 총 합계 보증금은 9천만 원, 총 월세는 460만 원, 대출 이자는 연 4.5%로 해서 월 이자 165만 원, 실투자 금액은 2억 119만 원, 연수익률은 17.6%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유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과 연수익률은 원하시는 금액까지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찰가와 대출 금액 그리고 임차인 보증금과 월세에 따라서 연수익률이 다르니 입찰 전 입찰 가격과 대출 금액 등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본인이 직접 임대 수익을 계산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현황에서 1.5룸은 보증금 7,500만 원, 3룸은 보증금 2억 2천만 원의 전세로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임차인뿐만 아니라 전세 임차인 모두 대항력은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일부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되면 임차권 등기뿐만 아니라 등기상 제한 물건은 모두 소멸하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물건 2차에 입찰한다면 원하시는 수익률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2차에 유찰되면 3차쯤에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5억대까지 떨어진다면 대출 3, 4억 정도 받고 임차인 보증금 1억 정도 받는다면 빠른 시일 내로 실투자금 100%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투자금 없이 월 460만 원 이상 따박따박 일정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신축에 가까운 건물로 건물 상태가 양호하여 낙찰 후 건물에 대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물건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물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물건 상담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가능하며 또한 카카오톡 부동산 사고 팔고 검색 후 사건 번호와 성명, 전화번호 등을 남겨주시면 상담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사고 팔고 여수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